왜 X세대, Y세대는 다 끊어서 이야기하고 M세대, Z세대는 끊어서 얘기 안 하시냐? 왜 저희는 붙여갖고. 안녕하세요. 네, 청년정치크루 대표 이동수입니다. 금천초등학교 교사 바수대비입니다.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생 조규현입니다. 네, 저희가 오늘 청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이 자리에 모였는데요. 우리나라에서 청년기본법상 청년의 정의가 만 34세까지예요. 그런데 이 청년기본법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이 청년을 정의하는 기준이 굉장히 다양한 것 같아요. 예컨대 이제 제가 일하는 정치권 같은 경우는 청년이 만 45세까지거든요. 과연 청년이란 무엇인지, 그리고 각자가 생각하는 청년의 정의란 무엇인지 한번 좀 여쭤보고 싶어요. 저는 청년은 아직 약간 삶을 일구어 나가고 있는 그런 나이대의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. 요즘은 사실 미디어에서 MZ세대라고 청년들을 많이 부르잖아요. 그러면서 이제 소비의 주체가 되고 그 다음에 워라밸을 중시하고 이런 거를 되게 많이 강조하고 있다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하고 있어요. 과거의 청년은 살짝 집단적인 사고의 느낌이 있었다면 요즘의 청년은 살짝 나의 중요성? 그게 좀 중요한 세대의 특성을 보이는 것 같아요. 사실 그 MZ세대 자체가 거의 한 20년 차이 나지 않나요? MZ세대는 전 살짝 20대라서 이건 살짝 동의 못 하거든요. 그래서 저도 그렇고 제 친구들도 그렇고 우리끼리 막 MZ세대라는 단어를 쓰지는 않는 것 같아요. 왜 X세대, Y세대는 다 끊어서 이야기하고 M세대, Z세대는 끊어서 얘기 안 하시냐? 왜 저희는 붙여갖고 우리도 좀 따로 해줬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저도 살짝 있긴 하거든요. 뭐 예전에도 사실은 뭐 열정페이라든지 헬조선이라든지 이런 청년과 관련된 이슈들이 굉장히 많았었고, 요즘도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청년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. 이렇게 청년들이 좀 주목받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. 저는 요즘 좀 청년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건 맞고 주목받는 것도 맞는데, 한편으로는 항상 청년이 좀 주목받아왔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저는 해봤어요. 뭐 X세대나 IMF 세대, 88만 원 세대 이런 식으로 항상 청년층을 부르는 약간 별명 같은 신조어가 있었잖아요. 다만 요즘 약간 달라진 분위기는 MZ세대라고 부르면서 좀 마케팅용으로 많이 사용된다는 느낌이 들어요. 네, 요즘 이것처럼 이 청년들에 대한 뭐 사회적인 관심이 또 전반적으로 늘어나고 있고, 또 말씀하신 대로 청년들의 고민을 좀 들어주려는 현상도 좀 많아진 것 같긴 해요.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어떤 고민을 또 갖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. 저 같은 경우는 요즘 하도 이 집값이 많이 뛰어가지고, 네, 그래서 이 나라에서 계속 살 수 있나, 진짜 이민을 가야 되나 막 그런 생각까지 하거든요. 사실 취업이 제 딱 앞에 이렇게 딱 가로막고 있는 벽인데, 사실 취업 시장 힘들다는 이야기는 안 나온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. 물론 제가 체감할 나이는 아니었지만 뽑는 사람이 또 줄어들고, 또 요즘 공채도 없어졌잖아요. 그나마 문과 조금 뽑는 어디 뭐 은행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다들 공무원 시험에 매진하는 약간 이런 상황이 된 게 아닌가 싶어요. 경제 전공, 좀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분야 친구들은 이렇게 그렇게 어렵다고는 안 하거든요. 근데 나머지는 아무도 못 정하고 있어요. 그게 좀 저의 지금 현실인 것 같고, 그러니까 이제 자꾸 공무원 시험 이런 쪽으로 눈을 돌리는데, 이제는 공무원이 아니면 갈 길이 없어요. 그냥 그런 부분에서 저도 좀 취업 그 체감이 많이 되고 있어요. 지금 저는 동수님하고 똑같이 집 고민이 가장 커요. 겨우겨우 전세를 구해서 지금 들어가 살고는 있거든요. 근데 구하는 것도 되게 힘들었어요. 요즘 왜냐면 전세가 워낙 없기도 하고, 청년 세대에서 자기가 벌어서 모은 돈이 억 단위가 되는 사람이 솔직히 평범하고 막 많진 않잖아요. 10억 단위죠. 그쵸? 요즘은 진짜 저는 그런 거 바라지도 않아요, 진짜. 약간 억울하다는 생각도 들었던 게, 저는 교육, 뭐 국제 교육 교류? 약간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 거 공부하면서 이제 학교에서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었는데, 어느 순간 내가 이런 거를 하고 있을 땐가 지금 다른 사람들은 뭐 어디에 투자해서 이만큼 벌고 부동산 하면은 이렇게 집값이 올라서 하고 있는데, 나는 지금 이걸 보고 있을 때가 아니라 나는 돈 공부를 해야 되네. 약간 사회에서 저의 의지와 상관없이 돈 공부로 몰아넣는 그런 느낌을 좀 받기도 했었어요. 제 친구들만 해도 벌써 주식 지금부터 해야 돼, 뭐 비트코인 막 엄청 얘기하거든요. 그래서 그럼 나도 좀 지금부터 막 준비를 해야 되나? 막 불안한 마음이 막 맞아요. 찾아오더라고요. 불안해요. 좀 막막해요. 아까 취업 얘기도 할 때도 슬픈데 지금 조금 더 슬퍼지려고 그러네요.
그렇다면 오늘을 사는 청년들의 목소리가 왜 정책에 반영이 되지 않는다고 느끼세요? 뭐 예를 들어서 뭐 간담회라든지 아니면 뭐 청년 토론회라든지 이런 정책을 위한 자리를 가보면은 맨날 나오는 얼굴들만 맨날 똑같은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. 이게 제가 그 이유를 고민을 해보니까는 아무래도 이제 뭐 보통의 청년들은 생계 문제도 있고 또 사실은 이런 자리가 있다는 것도 모르고 예, 또 주최 측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이제 섭외 가능한 인력풀 안에서만 사람을 부르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제 보통의 청년들은 여기에 참여하지 못하고 그냥 하는 사람들만 하게 되는. 저는 동수님 말씀 너무 공감하는 게 저도 되게 목소리 내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.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갈 데가 없어요, 제가. 아, 나도 지금 목소리 못 내는데 누가 낼 수 있겠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. 소수 청년들이 이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그런 방송의 댓글을 본 적이 있어요. 다문화 청년, 성소수자 청년, 아니면은 비수도권 거주하는 청년, 이렇게 다양한 청년들이 나와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였는데 거기에 이제 달린 댓글 내용들이 우리 저렇게 나온 청년들 중에서 우리 옆집에서 볼 수 있는 청년이 몇이나 되냐, 저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몇이나 되냐, 이런 댓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. 그 수는 적더라도 소수의 의견을 탈락시키면 안 된다, 이런 거는 사실 초등학교에서도 배우는 내용이잖아요. 그래서 조금 더 소수 청년들의 목소리도 끌어올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. 진짜 청년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면 좋을까요? 뭐 알바 천국 같은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그냥 간담회 알바 모집한다고 공고문 올리고 청년들 부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러면 간담회 알바, 사실 이제 저희가 생각하기에 꿀알바잖아요. 그렇죠. 예, 인기도 많을 것 같아요. 예, 입소문도 날 것 같아요. 저도 바로 갈 것 같아요. 저는 사람들의 의견을 되게 잘 볼 수 있는 창구 중에 하나가 댓글이라는 생각을 했어요. 퇴근하고 집에 가서 뭐 잠깐 누워있다가 뭐 내 의견을 남길 수 있는 그런 댓글 같은 걸 편하게 달 수 있는 창구? 이런 게 생겨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, 좀 인기 있는 예능 프로그램들이랑 좀 콜라보 하면은 또 청년들도 좀 쉽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. 저는 그런 접근하는 방식에 있어서 우리가 가볍게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. 네, 지난해 이제 정치권에서 이 청년들의 문제를 해결하겠다 해가지고 이제 청년 기본법이 제정이 됐잖아요. 여러분들 혹시 이 청년 기본법에 따라서 우리의 일상이 좀 바뀌었다는 게 체감이 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. 뉴스에 나오고 했으니까 알긴 알았는데 내용이 뭔지 찾아보지는 솔직히 않았었고, 제 삶이 달라진 것도 솔직히 못 느꼈어요. 또 이제 교직에 있다 보니까 아이들을 보면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갈 때,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갈 때, 고등학교에서 이제 대학교 갈 때 뭔가 삶에서 이렇게 주기들이 있잖아요. 이렇게 다음 주기로 넘어갈 때마다 부모님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.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부모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. 부모의 도움이 없어서 내가 이걸 못하고 저걸 못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뭔가 세계를 전반적으로 이어가 줄 수 있는 그런 정책도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저도 두 분 말씀에 좀 공감하는 게 어쨌든 저는 한 사람이 걸어 나가는 길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고리마다 좀 정책의 연속성이 있으면 한 사람이 살아나가는데 좀 좋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. 제가 이제 도입부에 청년기본법이 만 34세까지 청년을 정의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. 근데 사실 뭐 법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 저희의 인생이라는 게 또 나이대별로 뚝뚝 끊기는 게 아니잖아요. 점진적으로 이렇게 성장을 해나가는 건데 아동에서 청소년, 청소년에서 청년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좀 빈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도 그 어떤 연결고리를 제대로 연구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저는 청년 정책이 조금 청년들한테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망했다 이런 좌절감을 주기보다는 좀 희망을 가질 수 있게끔 그렇게 도와주는 정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. 지금 너무 힘들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이제 사실 기본법이 제정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. 이게 실제 우리 삶에 와닿으려면 시간이 좀 걸리니까 앞으로 이게 잘 풀려서 우리 삶이 더 좋아지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희망입니다. 저는 체감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. 청년들이 나 이 정책으로 나 이거 뭐 했어, 나 청년이라서 좀 이건 좋은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만들어지면 좋지 않을까 싶었고, 저는 좀 청년들이 이렇게 딱 기지개 이렇게 딱 펴고 또 이렇게 좀 화이팅 좀 이런 사회가 오기를 또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.